김부겸 전 대표 아니면은 지금 김동연 지금 경기지사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다음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아마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김동연이가 제일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네, 물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전망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이 2심에서도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한 전망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하의 이 형량을 2심에서 받게 된다면 이런 전망은 아무 쓸모가 없는 전망이 되겠죠. 자, 이현영 기자, 지금 현재 재판부가 이 공판 결과를 지금 읽고 있죠?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선고문을 이 순서대로 읽어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5년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판단 근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확대 해석을 해서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주장을 했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그 근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심에서 이 부분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유죄로 봤는데, 자, 항소심은 그럼 무죄로 본 겁니까?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판단 근거를 이야기를 할 걸로 보이거든요. 일단 이 골프 친 것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걸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그 골프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쟁점들에 대해서 네. 쭉 선고 이유를 읽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유죄 부분은 이제 무죄로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고요. 끝까지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개의 쟁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김문기 모른다. 김문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1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골프를 안 쳤다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이게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해서 유죄를 그렇죠. 때렸던 겁니다. 그리고 백현동이 유죄. 이렇게 유죄 2개, 무죄 하나 있는데 그중에 유죄 중에 하나인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나는 골프를 안 쳤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데 그 이제 피고 주장을 조금 더 인정해주는 형태의 지금 선고 이유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이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어떻게 날지 이건 끝까지 계속 들어봐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선고 이유를 설명할 때마다 민주당 쪽에서 환호성이 나왔다가 그렇죠. 또 좀 더 들어봐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네. 실제로 저희도 조금 더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이 생중계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방청하고 있는 분들께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는 알려주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속보로서도 이 해당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주정하는 그 공소장 내용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발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발언 하나하나를 보고 이것이 실제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읽힐 수 있는지를 2심 재판부는 꼼꼼하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로 봤을 때 1심의 선고가 유지되기에는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전망, 그러니까 희망 섞인 전망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에는 저희는 징역 1년의 선고가 굉장히 좀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피선고가 박탈형이 나오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죄까지 점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고 희망 섞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재판부의 주문을 끝까지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현영 기자 보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1심에서 성남시장 시절에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도 똑같이 무죄로 추정한다는 결론이 주문을 읽은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뭐 유죄다 무죄다라고 사실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다만 그 성남시장 당시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몰랐다는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걸로 볼 수 없다라고 네. 이미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1심에서 이미 무죄로 판단했죠. 예, 그 부분은 1심에서도 무죄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항소심에서 뭐 1심 판단과 크게 바뀌거나 한 부분이 없이 그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고 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자 김용태 의원 보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 교유 행위에 관해 거짓말로 볼 수 없다라는 재판부의 주문까지 읽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유무죄 판단 여부는 뭐 모든 분들의 말씀대로 끝까지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이러다가 당선 모형이 안 나오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법한데요. 뭐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한 발언은 이제 법리적인 건 저도 한번 다시 봐야 되겠는데 국토부 그 백현동 관련한 협박 발언은 너무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였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재판부에서 유죄 판단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또 그것이 생각해 보면은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네. 그 국정감사장에서 보통 그 국정감사 대상들도 준비를 해갖고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었고 거기에 나와서 그 발언을 한 배경이 결국엔 대장동 건하고 연결해서 백현동 건하고 연결해서 본인은 그런 좀 깨끗한 정치인 그런 것을 표방하려고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결국에 허위사실 공표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이런 것은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는 뭐 법리적으로 다시 저희가 살펴봐야겠지만 저는 그 고 김문기 씨 유족이 기자회견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유족이 정말 절규와 이재명 당시 후보를 향해서 했었던 원망들을 모두 국민들이 지켜봤고 거기에 대해서 뭐 법리적으로는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심판이 저는 뒤따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이제 김용태 의원님께서도 그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죄 주장을 해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골프 문제, 김문기 씨와 고 김문기 씨와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혔고 지금 2심 재판부에서는 새롭게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백현동과 관련된 발언에서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그 협박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조금 표현이 과했다라고 1심 재판부에서도 이야기했던 바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느낌을 표현을 한 것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그 해당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본다면 2심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략이 무죄 전략으로 갔었는데 이게 괘씸죄가 적용이 돼서 과한 판결을 받겠느냐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도 충분히 저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깊이 보는 것들은 2심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내용들을 맥락만 보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까지 뜯어가면서 실제로 유권자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바는 저는 이루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현영, 최선원 원수요. 이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그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보는 것이고 네. 백현동에 대해서도 이제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백현동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2심에서는 사실 관련해서 증인 2명 정도밖에 안 불렀거든요. 그래서 네. 새롭게 사실관계가 크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가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심 재판부, 이 대등재판부라고 해서 고법 판사 3명이 같이 보고 있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다른 판단을 하느냐 이건데 이제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공직선거법상의 뭐 허위사실 공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국회법 위반으로 봐야 되는 건데 공소를 잘못한 거 아니냐? 요게 하나의 포인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이제 의견 표명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그게 좀 과했고 실수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에 대한 표현이냐 아니면 의견에 대한 표현이냐. 요 두 개인데 이 두 개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그 둘 다 사실에 대한 표현으로 봐야 되고 공직선거법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해서 유죄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두 포인트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이제 지금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서 뭐 지켜볼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 한번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렇게 했던 발언인데요. 이것은 2021년 12월 SBS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했던 얘기였고요. 또 같은 때에 채널A에 나와서도 같은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 두 발언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예. 겁니다.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제가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이거 조작한 거죠.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네, 자 이현영 기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 세 가지를 잇따라서 들어봤는데 첫 번째 SBS 뉴스 브리핑에서 나와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이고 네. 또 두 번째 채널A에 나와서 했던 얘기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는 유죄였는데 2심 재판부는 지금 그렇다고 볼 수 없다라고 부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의 그 백현동 용지 등급 상향은 국토부에 협박에 의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부에 주문이 안 나온 거죠? 네,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선고문을 읽는 중인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의 그 골프 발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골프 발언이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을 했었는데 2심에서는 이게 김문기 씨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어떤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고 그걸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골프를 안 쳤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근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거짓말 한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고 검사 쪽에서 이 거짓말 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주장 자체가 이 대표의 발언에 의미를 확장한 것, 외연을 확장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단순히 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 씨를 알았냐라는 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본인의 인식에는 난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김문기 씨와 뭐 아무런 교유 행위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런 사교 행위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서울고법 앞에 도열해 있습니다. 전 의원도 오늘 아마 이 뉴스 브리핑에 출연 안 했으면 저 앞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 재판부의 선고문 낭독을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 분위기는 좀 좋아 보이네요. 아직까지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부분들을 거짓말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선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선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백현동 건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기 직전이니까 끝까지 박혀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CG를 봤다시피 네. 기본적으로 1심 재판부에서 뒤집힐 사안들을 충분히 만들어 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진을 조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에는 유권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하나씩 뒤집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했던 내용들 그리고 압박으로 느꼈다, 협박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느낌들을 이야기했을 때는 충분히 2심 재판부에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떼보고는 충분히 선고를 변경할 수 있는 저는 여지가 있다 남아 보기 때문에 분위기는 네.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현영 기자, 일단 서초동 근처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유죄와 무죄를 주장하는 각각 집회가 따로따로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초동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주장하는 반대 진영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지금 서초동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법원 앞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도열을 해서 이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백현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결국 김문기 씨 관련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선고문을 읽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 화면을 보면 네. 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휴대폰을 전부 다 그렇죠.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전용기 의원도 보고 있는 네. 문자 중계 이거 지금 보고 있는 조금 전에 모양이에요. 박수를 한번 쳤어요. 지금 아까 예. 무죄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는지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렇게 읽었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군요. 네. 자,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 그러니까 이건 아마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 얘기까지 다 포함된 것 같은데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김문기 씨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허위 사실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김영태 의원 보시는 어떻습니까? 일단 재판부가 최종 선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 유죄가 났던 세 가지 항목 중에 이 김문기 씨 관련 발언, 골프 친 것도 이 허위 발언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이 됐다면 남은 것은 이제 백현동 용지 등급 상향 조정을 한 것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이 부분 하나인데, 자 이 부분이 인정되더라도 그렇다면 당선 무효형 이하의 이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 대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같은 경우 0.7%포인트로 굉장히 근소한 차이였거든요. 네. 그러한 영향에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